코로나 한창일 때 쿠팡 물류센터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감염 음, 사고 있어가지고 쿠팡 측에서 도대체 작업자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비열한 여론전을 펼쳤던 것이 지금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자, 2020년 5월 부천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하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쿠팡의 방역 부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범킴이 감염된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쿠팡에서 책임과 관심을 떼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이게끔 정보를 가공해서 외신에 제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니는 뼛속까지 천하의 후레자식이고 나쁜 인간 놈이야. 아니야? 넌 인간이 그러니까 아니다. 국내에 있는 언론사를 이용하면 이게 혹시라도 들킬까봐 해외에 있는 기사를 송고하면서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가짜 기사를 만들라고 뿌린 거예요. BBC, 타임지, 폭스뉴스 등 약 30여 명의 유력 외신 기자들에게 영어로 메일을 발송을 했는데 이 직원을 새로운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생일 파티에서 감염됐고 확진을 알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등 감염이 업무와 무관함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메일 발신자를 숨기기 위해 갖고 이 스위스에 있는 서버로 프록시를 돌려가지고 와, 씨. 그쪽으로 해갖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러한 메일 장난질까지 쳤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에요, 진짜. 이 프로톤 메일이라고 하는 게 스위스에서만 쓰는 메일이래요. 진짜 못돼 처먹었다. 너 정말 진짜 야, 어떻게 악하다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와, 범키마,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돈 받고 외교관으로 내보냈던 외교관 자녀가 현지에서 태어나갖고 자라서 한국의 독을 품은 독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 세금으로 매국노를 낳아 키웠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는 비위행위로 지금 잘린 직원이 중상모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떼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자나 그 당시 피해자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산재 사고가 생기잖아요. 쿠팡 안에서 지게차 사고라든지 추락 사고 같은 게 생기면 가갖고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해갖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함구하기로 요런 방식으로 돈으로 회유를 해갖고 사건 자체를 덮었던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단 매출 감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하루 사용자가 평상시에 되면 1,700만에서 1,800만 정도 됐었다 그래요. 일상적인 사용자들이. 요게 이제 한 1,400만 명대로 줄었다. 그래도 많아. 네, 그래도 한 10%밖에 안 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그 운동이 있더라고요. 쿠팡 갈구기 운동.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수를 시키잖아. 그러면 생수를 3팩을 시킬 걸 3팩을 한 번에 안 시키고 한 팩씩 나눠가지고 3번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만큼 쿠팡이 부담하는 택배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노동자는 힘들지 않을까요? 대신 수당이 올라가잖아요. 노동자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 하나씩 시킨다. 하나씩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쪼개기를 해갖고 한꺼번에 보내면 한 번 택배비에 여러 물건이 오게 되니까 이 택배비 부담에 대한 비중이 쿠팡이 유리하게 되니까 요걸 쪼개기로 해갖고 제품을 사는 거를 하자. 택배 기사라도 더 돈 벌고 쿠팡의 수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온라인 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쿠팡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대통령이 과징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쿠팡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때리겠다라는 쪽으로 실행법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법을 바꿔가지고 매출의 2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3% 때린다 그랬거든요. 3% 해봐야 뭐 1.2조 원, 3조 원, 그 정도 수준이었어. 40조 원 정도 되니까. 20%가 나오면 얼마가 되죠? 9조 원이 됩니다, 이 새끼들. 네. 처마저 봐야 아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쿠팡 측과 관련해가지고 그 유명한, 네, 국세청 4국, 조사 사국이죠. 조사 4국, 네, 조사 4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150명의 인원이 네, 투입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쿠팡 본사가 아니고요. 쿠팡의 물류자회사에 먼저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서울청 조사사국이 원래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는 곳인데, 여기서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탈세 의혹을 특별히 특화돼서 이걸 터는 데인데, 여기 자회사부터 털어가지고 본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실제적으로 유통거래에 있어서는 지금 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갭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판매하고 매입가 대신 매출가 요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 하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 룸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매출을 예전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5천만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온라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100% 매출은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매출이기 때문에 100% 세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매입해오는 물건 가격도 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100%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일의 경비에서 장난질을 대부분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라고 봐지고요. 여기에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국제송금이라든지 국제 간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부서가 추가로 붙어가지고 미국으로 불법 송금된 게 없는지 요것까지 찾아낸다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쿠팡이 아무리 철저하게 했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쿠팡만 지금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재명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특별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대상 기업들이 이번에 같이 밝혀졌습니다. 현대건설, 대가성 관저공사 관련된 의혹이죠. 개구멍도 파주고 사우나실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지어졌지 않습니까? 실내.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역시 조사 4국이 하고 있습니다. 다생한방병원 나토신씨 친정이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한테 제공됐다고 하는 90억 가까운 비자금 조성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털고 있고요. 효성 클레임과 더 프리미엄 요거는 아임명신 펀드, 그러니까 아임명신 IMS 모빌리티 밑에 있는 집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수백억 원의 돈을 꽂아준 게 효성인데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당연히 하고 있고요. 무조건 해야지.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요거 이제 전부 다 김건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IMS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사부가 하고 있는데 쿠팡까지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가 이제 선박왕 권 씨 관련된 그 보도를 냈고 이 사람이 1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5천억 정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고요. 관련돼 있는 법인들 3개가 우리나라 체납법이 1, 2, 3위를 치고 있는데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왜 권역이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수를 안 받고 있나라는 후속 기사를 내놨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의 4천억 세금을 추징하지도 못했고 권혁이 국내에 들여온 1,000억 원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국세청이 왜 이렇게 무능했느냐?
권혁 회장의 국내 자산 압류와 세금 추징을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뒤 곧바로 권혁 회장의 계열사에 취업해서 5년 합계 20억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1년에 합니다. 4억씩. 네. 미쳤다. 그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현역 시절 권혁 회장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전직 세무공무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계약금 200억 원의 압류 해제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안겨준다. 이걸 와. 그게 방법만 알려줘서 되겠습니까? 전가질 다 했겠죠. 야, 이번에 이거 올라가는 거, 그거 통과 좀 시켜줘.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2천억 넘는 1심에서의 벌금이 2억 5천으로 깎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결국 이 권혁 회장 말대로 아니 세금 내는 놈이 병신이지. 대한민국은 세금 낼 필요 없어. 이런 배짱으로 몰고 가는 놈들 이번 기회에 일벌 100개 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만 보낸다고 다가 아니에요. 돈으로 환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 퇴직하고 나서 취업 제한 기간 2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 제한이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 고문 명목으로 500만 원 매달 받고 취업 제한이 풀리자마자 이 바로 이사든 뭐든 가는 거죠. 권역의 그 계열사인 대상중공업 대표이사로 갑니다.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20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추징은 영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철저하게 실드 치고 철벽 치고 있을 거니까 연봉 4억 받기 위해서 수천억의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옛날 동료들이나 선후배들한테 계속 로비질하고 술사 먹이고 이 지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 그 전관하고 비슷해요. 판사나 검사하다가 갑자기 그쪽 관련된 변호사로 가면 직접 사건을 안 맡고 뭐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하면은 또 자기가 판결을 내리거나 뭐 유죄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그쪽에 돈을 매수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더 강력하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왜 예전에 누구야? 저기 절도 있었잖아요. 절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자금 세탁하는 네. 거. 종교단체 통해가지고 기부금 명태로 돈을 내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근데 돈들 많이 장난질 쳤죠. 권혁도 사찰 문수원이라는 거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절을 통해 가지고 사실 자금 세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법인을 싱가포르에다 놓고 싱가포르 법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수익금들을 전부 다 해외 송금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눠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70억씩 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권혁이란 사람은. 야, 근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저대로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2천억 벌금이 2억 5천 됐으니까 3심 가서 확정받아서 나오면 한 3년 살고 2천억 날리고 깔끔하게 세금 안 낸 상태에서 싱가포르 가가지고 수십조 원 재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 털어야 돼. 다 털어야 됩니다. 돈으로 조져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1, 2년 사는 걸로는 안 이걸 돼. 야, 필요 없어. 내가 이 3년 살고 1조 원 벌면 누가 안 살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대로 어차피 재판 가봤자 그거 다 봐주고 뭔 의미가 있냐고 돈으로 때리라고. 과징금을 때려.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자, 이제 기업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성은 형대로 살지만 그 돈부터 우리가 저수지를 딸딸 긁어서 바닥을 비워버려야 됩니다.